전에 제가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프랜차이즈 신화, 자영업자에서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신화를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네. 저는 사실 네. 이 브랜드 런칭했을 때 네. 거의 한국에 없었어요. 사실 이 브랜드 잘 몰라요. 아 진짜? 네, 저는 페리카나까지가 제시됩니다. 페리카나까지가 페리카나가 맞나? 아니 동네에 있었던 제일 유명한 치킨이 뭐였죠? 그다음 옛날에 멕시카나? 뭐 요때가 이런 브랜드들 처갓집 양념통닭. 처갓집. 맛있죠. 처갓집 맛있지. 맞아요. 전 2000년도에 이민을 갔기 때문에 잘 그리고 부모님이 식당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식당 외에 밥은 잘 안 사주셨어요. 잘 모르는데 교촌 요즘 핫하디 핫한 교촌 얘기를 오늘 해보시겠다. 네. 저는 교촌이 약간 이미 큰 업체인 줄 알았어요. 네. 우리 뭐 있죠? BHC? BBQ? 네. 교촌이 아닌가요? 아니죠. 아 그래요? 예. 난 그게 다 그렇게 한 큰 기업인 줄 알았어. 아니죠. 그 세 개가 삼파장이죠. 삼파장? 예, 교촌 뭐 BHC, BBQ 이렇게 세 개가 빅3예요. 맞아. BBQ, 교촌, BHC. 네네. 이 세 개가 큰 빅3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사실은 뭐 우리가 치킨을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브랜드가 뭐 가맹점이 몇 개다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작게 시작해서 크게 성공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열광하는 게 있잖아요. 그쵸. 할맥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흑수저였던 그런 타이틀에서 성공했다라는 때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꼭 돈이 맞아. 많아야만 성공하는 거 아니다. 처음부터 뭐 1등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잘 되는 거 아니다. 정말 나도 지금 이렇게 혼자 내 주방에서 이렇게 썩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전국 혹은 전 세계로 파도나가는 정말 대단한 회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꿈을 꾸잖아요. 개천에서 용나길 바라는 네. 내가 그 용이길 바라는.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보면 이제 조그맣게 업장을 운영한 사람들한테 특히 그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 비전이 무엇이냐. 네. 네. 그래서 이제 막 사원도 적어보라고 하는데 사실 무기력할 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같은 게 없으면 할 이유가 없어요. 진짜 이거를 내가 왜 이 힘든 시기를 거쳐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은 회사를 통해서 어떤 비전을 가질 거야 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데 교촌 이야기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최근에 주식 상장이 돼서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가 있잖아요. 네. 바로 코스피로 들어간 사례는 처음이에요. 코스피가 훨씬 더 큰 기업으로 그렇죠. 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기준이 다르겠죠. 아무래도 뭐 매출이라든지 순이익이라든지 뭐 자기 자본이라든지 주식의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기준 이상이 돼야만 상장이 되는데 11월 12일 이렇게 상장이 됐죠. 그러면 이번 2019년도야 2020년도에 그 결과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 쭉 성장 몇 년 동안 그걸 준비를 그렇죠. 했겠죠. 아예 상장을 할 때부터 몇 년간을 보는 거죠. 지난 몇 년간 순수익이 몇 억 이상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갑자기 급성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쵸. 만약에 급성장을 했다고 하면 이제 뭐 코스닥에 되거나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교촌 같은 경우에는 1991년도 1991년도 제가 1학년일 때 1학년 초등학생이요? 진짜 오래됐다. 30년 다 돼가네요. 네. 와, 한 나이가 분의 나오네. 개인의 역사로 보면 30년 후에 아주 이렇게 커다란 결실을 맺는 한 개인으로서 참 이게 대단하지 않는가 싶은 거죠. 아니 우리나라 딱 떠올렸을 때 딱 떠오르는 음식의 네. 대표 주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치킨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치킨 공화국인데 그쵸. 그 중에서도 이제 1위라니. 1위를 했고 네. 이제 상장이 됐고 지금 현재는 2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2만 오늘 원? 2만 원대. 그때 공모할 때 한참 막 소식이 올라오고 교촌 공모주 네. 한다. 막 그랬던 공모주 청약에서 이제 우리 허피디님이 좋아하는 빅히트. 네네. 하여튼 청약이 빅히트를 넘어서 이게 또 이슈가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교촌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향후도 되게 주목이 되기도 하지만 그럼 교촌이라는 브랜드는 그럼 어떻게 시작했어라고 한다면 구미에서 1991년도에 구미에서요? 예, 이것도 구미에서요. 지방에서 시작했네. 네.
그냥 또 H.O.T 장우혁 씨가 네네네. 치킨 그냥 치킨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구미야. 그래서 이 얘기 굉장히 재밌어요. 응. 사실은 이분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마지막에 하신 일이 택시 운전을 하셨어요. 대구에서. 대구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사회에서 이제 보조해 주는 사람이어서 3년만 일하면 개인 택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개인 택시를 시작을 했는데 2년을 하고 나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졌대요. 이걸 계속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권리금을 받고 3,500만 원의 권리금을 받은 걸 가지고 싸게 했네, 싸게. 창업을 하게 된 거예요. 한 200만 원은 생활비로 이제 쓰고 나머지로 창업을 하려고 봤더니 3천여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대구에서는 창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구미로 가서 보증금 1,000에 월세 40인 작은 가게를 하나 얻은 거죠. 와. 그리고 이제 치킨은 누구나 튀길 수 있으니까. 지금 얘기와 다르지 않아요. 다르죠. 네. 그래서 1,000에 40에 창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91년도라는 점이 또 뭐 있지만은 네. 그렇구나. 그때 네. 뭐가 특별했길래 이렇게까지 성장했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분이 권원강 회장님이신데 네. 작년에 이제 아예 퇴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전문 CEO, 경영 CEO를 모시게 되면서 상장이 된 거예요. 네네네. 왜냐면 2018년도에 교촌에 이제 뭐 갑질해서 오너 경영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런 것들 이제 결단을 내리면서 모든 회장님도 사퇴를 하고 따님도 경영에서 나오고 이제 친척들이 막 갑질해서 폭행 관련한 사건들도 있었는데 거기서 결단을 내서 모든 걸 이제 다시 새롭게 판을 짠 거죠. 그러면서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자기가 있는 것보다는 전문 경영인이 하는 게 낫다 해가지고 작년에 2019년에 전문 경영인이 들어온 거예요. 롯데 있죠. 롯데 기업에 있었던 신격호 회장의 가까운 측근이 퇴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을 모셔왔어요. 이야. 그러면서 회사가 갑자기 이제 글로벌하게 진행이 된 거죠. 구체적인 사업적이게 이렇게 된 거죠. 적절하게 넘기고 키워야지. 아마 이미 더 빨리 넘겼어야 되는데 그거를 넘기지 않은 거죠. 배민이 해외에 판 것처럼. 네, 아니 저희가 그 스타트업에서 얘기하는 게 100명 이상 넘었다. 직원이 그러면 전문 경영인을 모셔야 된다 말을 하는 게 줄타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오피스 문화가 더 이상 일이 아니고 누가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지 이제 명확해지지가 않으면서 이제 그 관계가 무너지고 누구 라인을 잘 타야지 더 잘 될까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구체적인데 줄타는 게 아니라 일보다는 관계에 집중하는구나. 네. 혁신을 위해서 그 투톱 대표를 2명을 두고 한 분은 롯데에서 유통을 했었던 아주 오랫동안 유통을 했었던 그분을 모셔와서 이제 공격적으로 해서 이렇게 상장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잘했네요, 결국. 일사천리로 굉장히 잘 됐었던 거죠. 그래서 도대체 교촌이 뭐 치킨이 다 똑같은데 그러면 왜 구미에서 시작한 그 작은 회사가 지금 이렇게 해외 진출까지 하고 장사를 잘 하고 있느냐. 아니 사실은 이 동네에서 유명한 맛집인 치킨집인 것도 어렵잖아요. 치킨은 그렇죠. 워낙에 많아서.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이제 했던 인터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얘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었냐면 2002년 동안은 전기세도 못 낼 정도였대요. 2년 동안? 네네. 사실은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다른 할 일이 있었으면 진짜 그만뒀을 것이다. 네.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다 어느 날 갑자기 홍보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뭐 SNS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114에다가 매일 전화를 했대요. 114요? 114에 전화해서 자기 치킨집을 물어보는 거야. 교촌 치킨 몇 번이에요? 계속 네이버에 검색해 보듯이 내 거를 계속. 그렇죠. 그때는 뭐가 없으니까 전화번호 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114에 매일 전화해서 전화 교환원들에게 인식을 시키는 게 목표였대요. 특이하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하루에 한두 개도 못 팔았었는데 직원들이 조금씩 해서 하루에 6개를 팔아줬던 게 최고의 매출이었다는 거예요. 114 직원들이 동네 직원들이 팔아줬다고요?
그랬었던 때예요, 사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했던 건 이분이 114에 교촌 통닭 몇 번입니까를 하루에 30통 정도를 계속했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내 가게를 알려야겠다. 좀 특이하기는 하죠. 네. 그러다가 이제 조그만 가게에서 테이블 3개로 시작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커플이 와서 먹고 있으면 나가라 소리도 못하고 오히려 단체로 왔던 사람들 돌려보내고 신경 쓰지 말고 맛있게 드세요. 뭐 했던 일이 있대요. 근데 금성이 예전에 구미 공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입소문이 나서 이제 금성전자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로 다들 회식을 와줬다라는 거죠. 그런 사건이 네네네. 또 입소문이 나서 마이크 어디다 두고 있어요? 그런 거 입소문 나서. 근데 이거는 뭐 에피소드인 거고요. 이걸로 잘 됐다고 보면 어렵지. 근데 결국에는 왜 잘 됐냐면 간장 치킨을 개발한 거예요. 네. 지금도 교촌은 간장 치킨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닭파동 같은 게 생기면 닭을 1kg를 주기로 손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닭이 작고 왜소한 닭들이 많이 오니까 다리 2개 하고 날개 2개를 잘라내고 이거를 2마리를 합쳐서 줬대요. 진짜로. 1kg 맞추기 위해서. 근데 그때 그러면 날개 2개 하고 다리 2개가 남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판 거예요? 뒀다가 지인들한테 놀러 오면 그것만 튀겨줬던 거야. 몸통 없이. 근데 지인들이 이게 훨씬 좋다. 이게 맛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만 따로 만들었거든요. 메뉴를. 그게 지금 그게 허니콤보예요. 허니콤보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건 날개하고 다리만 있어요. 여기 목만. 그래서 그거를 출시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 부위별 판매를 했던 거예요. 외국에서는 치킨 윙스만 먹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좋아하는데 우리나라는 안 그랬다가 그렇죠. 윙하고 외국에서 윙봉을 많이 팔잖아요. 네, 다리봉, 윙봉 그렇죠. 이렇게 팔거든요. 그렇죠. 다리.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통닭이었잖아요. 우리는 통닭의 개념이었었고 양념치킨도 통닭이었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우연찮게 그렇게 해서 이제 2마리 합쳐갖고 이거 남은 것만 했었던 거 돼가지고 이렇게 부위별 상품을 내놓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는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연히 또 이런 게. 우연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게 닭 가슴살만 좋아하고 뭐 몸통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굉장히 잘 된 거예요. 부위별 판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니즈를 그쵸, 이제 할 수가 있게 됐던 거죠. 야.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업에 급물살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년 후가 되죠. 2002년에 서울에서부터 가맹점을 이제 프랜차이즈 하게 돼요. 거예요. 서울에 진출해요. 2000년도라면 월드컵으로 맞아요. 그쵸. 그때쯤이죠. 치킨 많이 먹고 했는데 그때도 이제 가맹점을 하겠다고 막 300호점 이상이 대기를 하고 그러니까 점포를 이미 계약을 해놓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너무 잘 된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가맹점을 쉽게 안 내주는 거야. 네. 왜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다가 체할 수도 있고 맞아. 닭 수급의 문제도 있고 또 뭐 상권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를 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300호점이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닭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그분들을 고사를 하고 천천히 가맹점을 늘려나기 시작했다. 늘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점차 입소문이 나고 그리고 상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정도를 유지하고 그게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 회장님의 하나의 또 철학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더 늘려나지 더 작은 그 구역에 더 많이 그렇죠. 생기지 않았다. 더 많이 낼 수 있겠지만 담배권 같이 지켜준다. 그렇죠. 너무 급작스럽게 그거를.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 수가 크게 변함없이 그냥 거기서 그리고 그만두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인수하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만 우리가 파죽 시세로 올라오는 가맹점 수로 그 브랜드를 때로는 키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어쨌든 이 오너로서의 뭐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고 뭐 딸 문제도 있었고 육촌 문제도 있고 했었지만 그래도 회장님이 지키려고 했었던 거는 그 가맹점을 급작스럽게 늘리지 않는 것이 그게 자기의 노하우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쭉 해왔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매출로 1위인 거예요. 사실 가맹점으로는 3위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치킨도 얘기하면서 보면 가맹점 수가 뭐 자담 치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막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2, 3위가 BHC, 비비크가 굉장히 서로 막 싸움이 치열하고요. 1위가 이제 매출로
매출이가 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막 찾아봤는데 사실은 치킨이 본사에서 취하고 있는 그런 이익 같은 게 조금 높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슈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4천만 원대를 월 매출을 유지한다면 네. 그래도 교촌은 항상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을 항상 상회하는. 그 매장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장 수가 많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매니아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 창업 박람회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하지 않고 있대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예, 다 모집을 아니까. 특별히 하지 않는 거예요. 모집을 해서 빨리빨리 팽창하자 이런 거 없이 그래서 지금 세계 6개국에 43개 매장까지 이제 천천히 확장을 해 나가면서 어쨌든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바로 코스피로 직상장을 하게 되는 기염을 토하는 거죠. 몇 년 전부터 이제 한국 치킨이 코리아 치킨이 엄청 또 유명하잖아요. 치맥으로.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교촌이 진출해가지고 했나 보다. 그렇죠. 어쨌든 작은 치킨 가게에서 상장을 한 케이스로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프랜차이즈가 있긴 하지만 그 치킨 브랜드가 가장 이슈가 많아요, 항상. 왜냐면 이제 좀 어려운 개념으로 차액 가맹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죠? 오늘 바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차액 가맹금 때문에 그러니까 본사가 취하는 이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 차액 가맹금을 오픈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의 치킨 이 업계 때문에 법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프랜차이즈들이 다 오픈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이 이 교촌이 됐던 뭐 어떤 치킨이 되었던 본사에서 이런 정보를 받아볼 때 그런 부분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사업에 관심이 있다 하시면 그 정보 공개서를 통해서 충분히 꿰뚫어 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차액 가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본사에서 얼마나 이득을 가져가는지 몰랐기 때문에 네. 사실 구체적으로 항의하거나 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본사에서 우리한테 생닭을 제공을 하면서 상품 가격을 못 올리게 하고 본인들의 이익은 30%를 가져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단체로 항의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꿔내려고 많이들 가맹점주들이 노력을 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프랜차이즈가 아주 투명하게 운영됐다고 보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하신다면 가맹점 정보에서 얼마나 내가 벌 수 있는지가 이제 거의 투명하게 나온다. 투명하게 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라든지 이런 정말 예상할 수 없었던 외부적인 요인을 제외한다면 평균적인 매출이라는 것도 다 나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작게 시작해도 이 사실 뭐 이 회장님이 지금 먹고 사는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이상으로도 뭐 주방에서 일을 하건 아니면 아르바이트생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꿈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멋진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시간을 허송세월한다. 뭐 얼마나 벌지 모르는 돈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돈을 벌어도 괴로울 수가 있고 돈을 못 벌어도 괴로울 수도 있지만 예, 결국에는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걸 자기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게 버티는 힘이다. 저도 그래요. 만약에 제가 작은 가게를 하고 있는데 먹고 사는 건 이제 해결됐지만 더 이상 이걸 하고 싶은 이유가 안 생길 수도 있는데 뭔가 좀 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면서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이익이 떨어져도 혹은 좀 어려운 시기가 와도 좀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영업을 하고 계신 우리 사장님들이 요즘에 대부분이 아마 매출이면 매출, 순수익이면 순수익 모든 것들이 힘들 텐데 이런 대한민국 첫 역사의 한 장면을 보면서 뭐 코로나가 뭐 계속 이렇게 해도 우리는 또 살아남을 거잖아요. 그래서 한 10년 후, 20년 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회장님이 40대가 넘어서 40대 넘어서 하신 거예요? 40 넘어서 시작하신 일이에요. 대단하다. 예, 뭐 해외 노동자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마지막 택시에서
개인 사업을 개인 택시를 2년 하시고 남은 돈으로 마지막으로 투자했던 사업이 그래도 신기하다. 우여곡절을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40을 넘어도 이제 할 수 있다. 50이 넘어도 할 수 있다. 20년, 30년 동안 하면 진짜 대단한 것을 이뤄낼 수도 있다. 곧 얼마 전에 사신다면 어? 파이님께서도 많은 공감을 하시겠어요. 뭐 왜요? 40 넘으세요. 아, 40.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나이가 들었을 때는 음. 늦게 시작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케이스를 보면서 희망 얻는 거죠. 왜 희망을 얻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 젊은 창업자들만 잘할 수 있는 뭐 좋다 유리하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40대 50대에도 큰 기회가 있다. 요즘에 실버 시장이 막 열리고 있대잖아요. 맞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진짜 용기를 갖자. 이제는 제가 봤을 땐 옛날엔 동네에서 잘 되면 뭐 그냥 이렇게 3대가 잘 먹고 사는 정도로 끝났다고 하면 요즘엔 하나가 잘 되면 3대가 아니고 정말 전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버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깨봉님을 비롯해서 젊고 유망하고 스마트한 분들도 다 요식업에 종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뭐 얼마나 할 수 있어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왜냐하면 요즘에 힘드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그 롱텀으로 보시고 여러분들도 주식 상장할 수 있다. 예? 우리도 주식회사잖아요. 네. 왜요? 우리도 네, 근데 일하기 싫은 3인방이 모여가지고 주식회사라고 M&A 하니까. 있잖아요. M&A. 그것도 일하기 싫은 사람 3명이 모아서 무슨 M&A예요. 버티다 보면 M&A 될 수 네. 있습니다. 예, 주식이 뭐 소각되지 않는 이상 지금 뭐 어쨌든 아, 뭐 그래서 참 저는 이거 이제 이 한 브랜드의 스토리를 따라가 보면서 야, 난 또 꼭 진짜 자본이 많아야 된다. 경험도 많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긴 했었는데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꼭 정말 지금까지 없었던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응원하겠다라는 이야기로 그걸 결정 목표로 이야기. 그렇죠. 도전해봐도 왜 된다. 맥도날드도 왜 네. 사장님 하여 프랜차이즈 안 해라고 그렇죠. 전문 경영인이 와서 그렇지. 해줬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 맞아요. 할맥도 결국에는 전문 그분이 경영인. 전문 경영인이 맞아요. 프랜차이즈화 시켜준 거잖아요. 그런 그렇잖아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번에 우리 방송 이야기가 RMR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그래도 줄 서는 식당을 하고 계시면 전문 경영인을 그럼 모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오히려 뺏길 수가 있거든요. 맞아. 오히려 누가 금방 카피하면 그렇죠. 음식점엔 또 그런 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골목식당에 나왔던 메뉴를 누가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름을 아예 그렇죠. 내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욕 먹었잖아요. 그 몰매를 프랜차이즈. 맞고 이제 안 내렸잖아. 내리기는 했죠. 요즘에는 그렇게 꼼수를 쓰면 금방 이제 다 들통이 나버리죠. 진짜. 그럼 저희는 이 편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고 네. 다음 편 이디야와 피자 편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동이 있었을지 네. 네 들어보시죠. 네.